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선수에게 비슷한 롤을 맡기지 않았었나요? 역할이 좀 많이 다르죠. 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.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축구부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두 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영 코치님 그리고 또 정재영 선수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된 이유가 다 저 때문이에요. 네. 재영 씨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? 네, 제가 본인 입으로 말씀하셔야 돼요. 그렇죠. 제 입으로 말하려고 지금 하려고 약간 빌드업 중이었어요. 네. 중국에서 있는 이제 피파 온라인 국제 대회에서 네. 울버햄튼 소속으로 이제 단기 계약 대회만 단기 계약해서 우승을 그래요? 또 하고 왔습니다. 코치님은 별일 없으셨어요? 저는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. 올해 이제 지난해 2019년에만 독감을 2번 걸렸는데 또 한 번이 더 걸려서 폐렴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이번에는.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 돌아왔습니다. 운동하시잖아요. 근데 운동을 하니까 이게 순간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손흥민 선수 퇴장. 사실 어제 경기까지 그 퇴장으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됐으니까 지금 뭐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라고 봐도 상관없겠죠. 그렇죠. 그러면 어쨌든 3경기 출장 정지됐고 그동안 못 나온 기간 동안 토트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고요. 약간 3경기 출장 정지는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이게 사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죠? 네, 그 자체적으로 이제 징계를 해서 이제 결정이 나오면은 그걸 통보하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경고 누적 퇴장의 경우에는 한 경기, 네. 다음 한 경기 출장 정지고 이렇게 네. 다이렉트 퇴장의 경우에는 정해진 게 있나요? 아니면 항상 징계위원회가 열리나요? 일단은 레드 카드를 받았으니까 일단 기본 한 경기 출장 정지에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총 2경기가 추가가 된 거죠.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3경기에 못 나와서 토트넘이 성적이 어땠죠? 성적이 뭐 이렇게 좋다고 못하겠죠.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우스햄튼을 졌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승점 차이가 굉장히 빡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경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정말 순위가 많이 크게 뒤바뀌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패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경기 흐름에서 어떤 장면에서 가장 손실이 큰가요?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했을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.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서 이제 역습, 그러니까 공을 뺏어왔을 때 그 부분에서가 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그 직후에 또 이제 어마어마한 골이 한번 나왔었잖아요. 이제 60m 그렇죠. 혹은 70m 드리블이 나왔는데,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제 저희가 방송 때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죠. 수비 때 같은 게 사사로 있다가 이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공을 가졌을 때 파워가 있다 보니까 공을 가지고 본인이 전진해서 피니싱까지 혹은 뭐 도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역습 때 총 이제 4인 공격이 됐죠. 4인 공격이 이제 뭐 모우라, 손흥민, 그다음에 알리, 케인 이렇게 4인 공격이 돼서 상대 백라인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뭐 4대3 상황이나 아니면 뭐 4대2 상황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사실상 그 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자체가 좀 상실이 돼 버렸고 그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수비할 때 그냥 5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할 때 수비할 때 둘 다 4-4-2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많이 플랜에서 차질이 좀 생겼죠. 그럼 손흥민 선수가 빠졌던 그 자리에 대체해서 들어간 선수가 누가 있었죠? 세세뇽. 네, 일단은 뭐 세세뇽 있었고 좀 더 직접적인 대체는 사실 뭐 로셀소인데 로셀소 같은 경우 선수 유형 자체가 손흥민이랑은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는 핀트가 많이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라멜라 선수에게 비슷한 롤을 맡기지 않았었나요? 그 전에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? 네, 그때 같은 경우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랑 역할이 좀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사이드 이제 저희가 180도, 360도 얘기하면서 손흥민 같은 경우는 무리뉴 부임 이후에 180도 완전히 사이드 라인에 붙어서 1대1을 적극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체티노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 때는 1대1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이제 안쪽 공간에서 뭐 흔히 뭐 컷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컷인에서 플레이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접고 이제 슈팅까지 가져가는 플레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라멜라랑 어느 정도 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상호 보완 혹은 대체가 가능했는데 라멜라 같은 경우는 손흥민 정도로 뭐 사이드라인에서 1대1이 있다거나 역습 때 뭐 파워가 있어서 40m, 50m를 공을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. 그렇군요. 제가 아까부터 잠깐 얘기 듣다 궁금했는데요. 쌤 컷인이 뭐예요? 컷이나 그러니까 그거죠. 그러니까 게임할 때 보시면은 저번에
저번에 어떤 포지션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번 방송 때 아마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요? 윙 같은 경우에 벌려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풀백이 이제 사이드를 가져가게 한다. 네, 사이드 공간을 그러니까 풀백한테 내주는 거죠, 그냥. 하여튼 좀 손흥민 선수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이게 승부욕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좀 그 녀석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해서. 예. 그래서 좀 본인이 이제 팀 내 입지가 예전과 또 다르잖아요. 당장 매달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손흥민 선수의 팀 내 입지가.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이제 신중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손흥민 선수 사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이미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년에 토트넘 구단이 만든 이미지 중에 보면 이제 그 텔레토비 햇님에다가 손흥민 선수 이제 얼굴 합성해서 그게 사실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, 스마일 보이. 근데 이제 과거에 뭐 함부르크 이럴 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당시 좀 제일 유명했었던 게 이제 톨가이 아슬란이라는 선수랑 손흥민이 되게 친했었는데 터키 친구. 근데 이제 그 아슬란이랑 팀 동료 중에 한 명이 싸웠는데 쉽게 얘기하면 날라차게 해가지고 아슬란 보호한다고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순간 이제 좀 터져 나오는 게 있는 선수인데 최근 같은 경우 이미지가 워낙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묻히긴 했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맞죠. 팀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선수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빠졌을 때 전력적으로 얼마만큼 차질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많이 그거를 좀 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죠. 그렇죠. 지금 연말에 이제 또 한국 축구 팬들의 많은 재미가 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? 네. 심심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팬들도 생각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승부욕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